오늘 리뷰할 것은 바로 이거 옵티머스 프라임 보이저 클래스죠.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범블비 영화판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보이저 클래스 박스에 들어있는 제품인데 로봇 형태로 들어있었고요. 이런 박스예요. 이렇게 변형합니다. 이런 옵티머스였죠. 범블비판. 트랜스포머 G1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좀 의식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얼굴이 좀 착하게 생겼어요. 그 오리지널 옵티머스는 좀 이런 얼굴이잖아요. 정의의 편 같은 얼굴이지만 무자비할 때는 무자비한 그런 얼굴. 이쪽은 그냥 좀 착하게 생겼습니다. 박스 안쪽에는 스튜디오 시리즈는 이런 배경지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연출을 하면 됩니다. 실감나는 느낌은 아니죠. 비클 형태 크기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실차의 비율을 생각하면 옵티머스가 약간 작게 보여요. 범블비는 디럭스 왕구 중에서도 굉장히 작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작아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옵티머스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변형시켜보면 그렇게 작진 않아요. 괜찮은 크기의 보이저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트랜스포머 시즈판 보이저 클래스 옵티머스 프라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컨셉의 옵티머스가 연달아 출시해서 비교하면 조금 재밌습니다. 변형 구조는 범블비판 옵티머스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럭 형태에서의 비율 같은 걸 보면 이쪽 시즈판은 이 사각형이 정면보다 측면이 더 길죠. 그리고 이쪽은 측면이 더 짧고,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 많이 길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즈가. 범블비판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안정감 넘치는 트럭 모양인 것 같고, 마음이 편해지는 비율이죠. 이 길이 그 대비 같은 게. 이쪽은 기믹적으로는 잘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시즈판은 조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비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금비라든지 그런 걸 저는 그렇게 신봉하고 있진 않은데, 그런 게 존재한다면 이쪽이 더 그런 쪽에 흡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 블래스터가 들어있는데 좀 신기합니다. 탄창이 있거든요. 단창을 사용하는 블래스터. 어째서입니까? 옵티머스가 예비 탄창 같은 걸 여러 개 휴대하고 있진 않잖아요. 뭔가 알 수 없는 에너지를 통해 발사된다는 그게 좋은데, 이렇게 탄창을 설정해 놓으면 약해 보여요. 오토보 총사령관이니만큼 조금 더 강해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트랜스폼 하기 전에 비클을 좀 자세히 봐야 하는데 변형시키고 싶어지는 이 느낌. 자세히 보면 이래요. 여기 사이드 미러 같은 것도 조형으로 되어 있고, 접히거나 하는 기믹은 없네요.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빠지는 이런 거. 이 부분이 텅 비어 있어요. 실제 트럭 같은 거 보면 이런 부분 구멍 숭숭 뚫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란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의 디테일 같은 게 실제보다는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차는 제가
이 차량의 모델이 되는 실차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닌데 이런 기믹 같은 게 실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파란색 무언가가 중간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이 이렇게 있고, 바퀴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돌아갑니다. 좀 이렇게 건덩건덩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뭐 잘생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랜스폼, 이게 아까 달려있던 그 파란 게 다리랑 무릎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달린, 쓸데없이 좀 복잡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판넬 같은 것들을 펴서 다리 안쪽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펴서 이건 발 되는 거고, 발이 되는데 이게 이 부분을 넘어가는 이게 단단하거든요. 처음 변형할 때는 잘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맞더라고요. 이렇게 돌린 다음 이 부분 간섭을 심하게 받지만 밀어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조절을 잘 하면 스무스하게 넘어가긴 하네요. 그리고 무릎 커버 부분을 전부 내리고 이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펴주고, 펴서 안에 갖다 대놓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허벅지 아래에 있던 파츠를 내리면 이렇게 감싸줍니다. 이런 핀 같은 것들이 끼워져서 고정이 되는 이런 형상으로. 형상을 만드는 배려는 잘 되어 있습니다. 고정성은 아주 튼튼하진 않아서 좀 만지다 보면 이게 떨어져서 덜렁덜렁거리거나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고정되는 포인트 자체는 마련을 하고 있고, 옆에 달린 이 탱크 디테일을 안으로 쑥 밀어 넣으면 다리, 허벅지 뒤쪽이 되죠. 이런 정리가 좀 재밌어요. 이렇게 되고, 옆에 달린 이거 펴입니다. 펴서 올려요. 이렇게네. 이렇게 펴서 올립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이게 쑥 들어간 게 위로 올라오는 게 개인적인 이 미학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착각을 했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앞부분, 이거 잡아당기는 게 그거 생각나죠? 트랜스포머 4 이베이전 옵티머스? 이런 부분 판넬을 떼어내고, 굉장히 좀 판넬한 트랜스포머예요. 여기에도 판넬이 달려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당겨도 변형이 되긴 하는데 뭐 순서를 제대로 갖추자면 이거죠. 이 부분을 접고 반대쪽도 이렇게 먼저 접은 다음 잡아서 펴는 이런 거. 어깨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돌려야 돼요. 고정되는 무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구나. 머리가 달려있는 판을 뗀 다음 나머지를 돌리는, 꼭 머리가 등 쪽에 있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걸 돌림으로써 머리를, 센티넬 프라임이 나타나서 옵티머스의 팔을 날려버렸습니다. 트랜스포머 3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이게 날아가서 좀 어색하게 변형이 된 것처럼 보였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던 걸 이렇게 돌려서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 접혀있던 허리도 올리고, 접혀있던 허리를 올리면서 이걸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바퀴를 올리는 이거.
이렇게 내리면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변칙적인 그 판넬 정리. 변형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정리 같은 걸 하는 제품이 보이저 중에도 이 정도 복잡한 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꽤 보이저 중에서도 변형이 좀 알차게 되어 있어요. 윗부분 뚜껑 열어서, 이건 고정되는 것도 없고 대충 열어놓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등 부분 정리는 좋습니다. 그 다음 머리 부분을 이렇게 끼워주고, 그럼 나타났죠? 뚜껑을 닫기 전에 여기 은색 부분을 접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없어진 것처럼 된 상태에서 이 부분에 구멍에 양쪽 가슴을 끼워 넣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어디가 남았나요? 팔 부분 접고 그 다음 하완 부분 중간에서 돌립니다. 관절이 여기에서 돌아가고, 이 부분도 상완에서 돌아가고, 이 부분은 접히고, 마치 비틀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런 가동은 없어요.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먹이 돌아가고요. 어깨, 전 변형이 완료되었습니다. 블래스터가 있고, 블래스터 옆에 핀이 있어서 등에 끼울 수도 있어요. 만지면 이게 자주 이탈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약간 스트레스 요소입니다. 발목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접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외형. 등 부분 디테일이 참 재밌습니다. 이 부분은 은색 같은 걸로 도색하면 실감 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특징이라고 해야 하나? 트랜스포머 보면 이렇게 회전하는 관절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번 끼우면, 공장에서 한번 끼우면 유저가 분해할 수 없는 이런 회전축 있죠. 이게 이렇게 한번 빠지면 개인이 고칠 수가 없는 그런 게 되거든요. 굉장히 느슨하게 접합되게 됩니다. 한번 빠진 다음부터. 이게 제가 잘못해서 빠진 것 같진 않고, 공장에서 만들어졌을 때 끝부분 고정이 좀 느슨하게 사출이 된 것 같아요. 각도 같은 게 좀 더 벌어진 상태로 된 불량 파츠겠죠. 그래서 어깨가 한번 빠지니까 오른쪽 어깨의 경우에는 좀 약하네요, 고정이. 왼쪽은 아주 튼튼하게 절대로 빠지지 않는 퀄리티인데, 이쪽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옵티머스가 팔이 부러지는 건 부러진 게 아니라 팔이 빠진 거지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건 영화에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실망스럽진 않았어요. 센티넬 프라임이 보이저 클래스로 나오면 좋겠네요. 리더 클래스 같은 건 메가트론을 보았더니 그렇게 기대하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이저 클래스로 쭉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리더는 영화에서 좀 거대했던 것들만 리더로 나오고. 자, 어쨌든 본 제품으로 이야기를 돌려서 굉장히 멋있게 나왔어요. 퀄리티가 참 좋습니다. 외형 같은 부분이죠. 정리도 잘 되어 있고, 변형하는 그런 기믹의 수준도 높고, 그런데 고정성에 좀 중시를 하는 분이라면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넬 같은 것들이 그렇게 튼튼하게 탁탁 고정되지 않습니다. 등 부분도 어설프게 정리하고 있고, 핀에 있어서만큼은. 디자인은 재밌지만, 허리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사이드 스커트 움직입니다. 건담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부분도 돌아갑니다. 무릎은 관절 모양이 없어요. 관절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축에 핀이 박혀 있을 뿐이라서 가동시키면 좀 약해 보입니다. 그래도 가동 범위 자체는 넓으니까 자연스럽게 무릎 앉기 가동도 되고, 이런 상태에서 사격도 하면 멋있죠? 이거 가동할 때 빠지는 건 제 것만 그런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빠지면 좀 어떻습니까? 나중에 센티넬 나오면 같이 갖고 놀면 딱 좋을 것 같고 좋잖아요. 자, 이렇게 안정된 포즈를 잡을 수 있어요. 팔은 아까 보여드린 그 관절 외에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약간 움직여 줄 수 있고 돌아가고, 그리고 어깨를 위로 올릴 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가동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연동되듯이 움직입니다. 좋죠? 돌아오질 않으니까 좀 귀찮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건 돌아가긴 합니다. 이거 돌려서 어디다 쓸지 모르겠지만 돌아가긴 해요. 목 가동은 볼 조인트. 약간 부자유하지만 불편함은 없는 정도. 그리고 얼굴 디자인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화랑도 조금 다르긴 한데 뭐 나쁘지 않게 생겼죠. 디테일도 꼼꼼하고 좀 착하게 생기긴 했어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선량한 이미지보다는 좀 강직해 보이는 느낌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은 영화에서는 그 대사를 말하는 그 성우는 피터 쿨렌 성우분인 것 같아서 뭐 그대로죠. 그래서 목소리 자체는 강직해서 괜찮았는데 약간 어려진 듯한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외형만 보면. 이렇게 보면 크기 차이가 납니다. 변형시키면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변형시켰을 땐 범블비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비클 상태에서는 옵티머스가 더 컸으면 했다가 변형하면 범블비가 더 컸으면 좋겠다고. 변형 같은 걸 하게 되면 역시 비클과 로봇 둘 다 크기를 잡기가 쉽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고, 이게 발매 초기에는 조금 프리미엄도 붙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 유통구조 그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그 발매와 내가 구입하는 그 시간까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 꼭 트랜스포머 나오는 거 보면 발매가 시작되기 한 반년 정도 전에 그 어떤 유저들이 리뷰를 시작하잖아요. 그분들이 일단 유튜브 상에 막 자랑을 하죠. 이렇게 막 변형시키면서. 특히 지금 무비 마스터피스 메가트론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벌써부터 그걸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계신 분이 계셔서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매를 너무 늦게 하는 것 같아요. 시차를 좀 줄여주었으면 좋겠어요. 해즈브로도 본인들의 어떤 방침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좀 감질맛 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을 토로해 보았습니다. 변칙적인 옵티머스라는 그런 시선으로 보았을 때 좀 재미있는 제품이고, 좀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는 그런 관점에서는 괜찮은 준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재밌긴 하지만 약간 거추장스러운 면이 없지 않은, 특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불편하게 여겨져요. 이거 하나 빼면 무난하게 가동시키고 놀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예고 같은 걸 할까요? 이런 제품을 리뷰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셔터가 왔어요. 셔터. 갓 셔터 왔습니다. 근데 얼굴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얼굴에 뭘 쓰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무언가죠.
사람에 따라서는 좀 무언가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거. 그 수영 모자랑 뭐 이런 거. 싱크로나이즈 선수 같아요. 그래서 리뷰를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빠이.